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헌법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 맞서서 불행히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에 맞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먼저 첫째로 문재인은 국익에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일 문제에 있어서 국익 중에서도 으뜸가는 안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양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안보 국익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오늘 마침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파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한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머릿속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반민족적이라고 떠들더니 이제는 매국자다, 이적행위자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종북, 진북, 반체제적인 사고를 가진 그들이 오히려 진정한 매국자인 우리들에게 매국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둘째로 문재인은 법치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말이죠. 김경수 판결을 한 판사를 어떻게나 겁박했으며 그들이 법원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국가를 걱정해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노심초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터무니없는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지어서 감옥에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법치가 아니라 감정밖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국제법적인 것 다 무시하고 여기 있는 미쯔비시 일본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까지 돌입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 기업이 외국에 가 있는데 협정 무시하고 그 재산을 강제 매각하겠다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정상적으로 있겠습니까? 셋째로 문재인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 수반의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엎고 노무현 정권 때 자기도 참여해서 해석한 것마저 딴말을 둘러대기가 예사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별도 입법을 하여 6천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으로 징용 새로운 보상까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일본 기업 재산 매각까지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내년 총선과 자신들의 패거리의 권력 유지뿐입니다. 그래서 총선 포스터를 아예 인터넷에 돌립니다.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따위로 인터넷 포스터가 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민족을 앞세우고 국익을 파괴하는 문재인, 감정을 앞세우고 법치를 농단하는 문재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내년 총선에만 혈안되어 있는 문재인, 그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은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차고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국가 파괴, 민족 선동,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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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애국 동지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ROTC 애국 동지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입니다. 늙은 노인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참관하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한테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고 시련과 고통에 시달리는 꼴을 보고 이 노고를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대한민국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 보복 행위를 가했습니다만 분명히 일본이 대한 경제 보복 행위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탄하기에 앞서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첨상이 바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유발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대일본 외교 협상에 자세를 박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차곡차곡 문재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간의 신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분석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반도체를 비롯한 세계 핵심 소재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를 가했습니다만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 이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현재와 같은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내내 계속 경제보복을 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일본 정부가 당당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와 같은 일본과 관계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정권 말기까지 계속 경제보복 행위를 가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뒤늦게 문재인이가 외교의 협상으로 나오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입니다. 왜? 외교가 없으니까. 왜? 이순신 장군 12척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동학농민 현장에 죽창가까지 끄집어내고 앉았어요. 한 말에 국채 보상운동까지 꺼져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속에 있는 항일 정신, 반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항일 전쟁을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항일 전쟁을. 지금 망국 시절, 한말의 고종시대 망국 시절에 항일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분쇄해야 됩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를 얼마든지 비판하고 보복을 해서 좋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문항, 외교는 더욱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과 관계는 우리나라에 외교부가 없어요. 외교부에 강경하라는 외교부 장관 봐서 보셨어요? 왜 외교부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일본하고 싸우고 있어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나온 사람은 뭡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부 없고 한일 간에 외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문재인이가 직접 한일 전쟁을 지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진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이번에 다 지켜보고 일본이 대한민국에 외교부가 없다 외교부가 없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일 전쟁을 지휘하는구나. 그것도 한날에 고종기의 망국 시절에 한일 전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본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 일방적인 독전 불통을 행위를 태극기의 깃발로 분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까지 계속 끊임없이 진단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하여 국방부 장관을 한 자, 문재인 정부 접근하여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 삼척하게 내려온 북한의 괴선박, 대기 기술과 관련해서
죽도 은폐 왜곡 거짓말 계속하고 왜?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에 김정은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지 국방위 장관한 사람 김일성의 6.25 침략을 침략전장이라고 동의하는 것도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왜? 김정은이 문재인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난해 북침 사건을 폭침 사건을 한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촌돌이라고 해. 정신이 빠져도 한참 빠진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무식해? 무식하지 않아요. 사관학교 나왔어. 별에 따랐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지만은 문재인 눈치 보고 김정은이 눈치 보는 호수아비야 호수아비. 꼭두각시야 꼭두각시. 그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합니까? 저 사람 국방장관 체제에 대한민국 국방 외교 안보 다 망가졌어요. 정정도 전임에 송장현 장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양에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한국을 남한을 방문하면 한라산을 방문하면 한라산을 등반하면 해병대를 동원해가지고 백록단에다가 헬리콥터 포장을 만들어서 정신 빠진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권 안에 전직 국방장관, 현직 국방장관 이 제자에서 대한민국 국방 안보 얘기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7080 시대를 필요해서 아르티 전부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을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한민국,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정권 하수기 퇴출시키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이 깃발, 태극 깃발 잠시도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금년 말이 안 되면 내년 4월달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는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서 정권을 교체시키는 저런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태극기는 똘똘 묶여서 하나의 깃발로 묶여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년 연말이 아니면 내년 4월 총선 선거연명을 통해서 저 엉터리 반대한민국 반민족적인 촛불 정권 깨끗이 퇴적시키고 대한민국 주인이 되는 그런 세월로 대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 말, 내년 4월 2개 고민을 앞두고 우리 태극기 세력은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도 분열 없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해 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1분 남았어요. 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애국 땡기는 사람으로 나와서 86억을 물어쓰고 여러분한테 후속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남겨줍니다. 분열을 하지 말고 똑같이 동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 무역 문제가 심각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딱 20일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3가지의 화공약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가 딱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일본은 아주 치밀한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단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마 8월 중에 무역 수출입에서 특혜를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9월 1일자로 발효가 되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라서 1160여 개에 되는 부품, 소재, 원자재 이런 것들이 수출 규제 허가를 받는 품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제재도 잇따르고, 그리고 아마 8월 말 9월 초가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이 실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에 맡긴 은행에 빌려간 단기 외채 3년짜리 만기 외채가 만기가 되면은 연장하지 않고 회수해 가면서 자칫하면은 9월 중에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는 상당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좌파 정부의 대응 방식은 뭡니까? 완전히 지금 항일 투쟁하자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자는 거예요. 무역 문제는 무역 문제로 다루고,
과거사 문제는 외교 문제로 다루면서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갑자기 지금 항일 극일 운동을 지금이 100년 전 일제 강점기로 돌아갔습니까? 왜 이자들이 항일 운동, 반일 선동을 하느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좌파 정부가 반일 선동을 하는 이유는 역사 부정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건국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오히려 항일운동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는 저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새롭게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5년 12월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일본과 타협을 했던 위안부 문제 화해치유재단을 폐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문제를 적폐로 몰아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1965년 한일 협정 때 징용, 징병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부가 일괄 보상을 받는 거로 한다는 그 조약을 완전히 뒤집는 대법원 판결, 징용 문제에 대해서 개별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지고 말하면 54년 전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협정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0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그런 인식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지금 깨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 동맹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러나 한미 상호 안보조약 그리고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 미국을 매개체로 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동맹의 토대 위에서 지난 70년간 우리는 북한과 전쟁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얘들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일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서 이 정부가 지난 2년간 저지른 경제 실정을 모조리 일본으로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하고 기업을 조져서 경제 성장이 지금 2%도 안 되는 상황까지 떨어졌는데 이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겠다는 그러한 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 전략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따라서 반일을 하면은 따라하면은 반일인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이다. 애국, 매국,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채워가지고 우리 이 민초들을 내년 선거까지 반일, 항일 이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내년 3월쯤에 김정은이를 불러서 또 여기서 대대적으로 한번 남북 평화 쇼를 벌인 그런 계획으로 해서 내년 4월 총선 홀딱 말아먹겠다는 이른바 20년, 50년 집권의 플랜이 바로 이 반일 선동 프레임에 들어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갔습니다. 그 자리 과연 제1야당 대표가 가야 될 자리인지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갔습니다. 그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대로 된 야당의 목소리를 낸다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 안 된다.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해라. 이번에 한일 갈등을 불러온 외교라인 전면 교체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바로 그 전날 윤석열이 임명 강행해버렸죠. 이미 김 다 빼버렸고. 그럼 무슨 얘기했습니까? 결론은 합의문에 공동 발표문에 합의를 해주고 왔지 않습니까? 합의문의 첫째가 뭡니까?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경제 조치는 우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세계 국제무예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한다.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초당적으로 이 좌빨 정부의 반일 항일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 프레임이라고. 내년 선거를 치를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부 3년 집권차에서 실정을 공격하고 한일 프레임을 공격하고 외교 실패를 규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초당적으로 협작기로 약속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뭐를 갖고 이슈로 삼아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모범생 한계인가? 아니면 정치 아마추어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그 한계일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황교안이를 지지하던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입장을 보셔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북 좌파들과의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자들은 87년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한 30년을 치밀한 기획과 업무 끝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찬탈하고 지금 20년, 50년 집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싸움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황교안 대표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 3년간 아스팔트에서 자라난 이 태극기 세력, 여기에 젊은 세력, 그리고 의원 숫자는 2명이지만은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열정과 충성심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리 공화당도 합치고 보수가 합쳐서 최소한 일당이 하나의 정당이 안 된다면은 후보를 단일화하고 후보를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통합이 있어야만 내년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8월 15일 우리 태극기 우리 세력들도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바로 이 당기구에서 시작된 태극기 집회의 본산인 이곳 대학문 시청광장에서 100만 명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 타도의 깃발을 정말 한번 높이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에게 요새 살판이 났어요. 반일 파리, 반일 히스테리로 온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비즈니스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개폭도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각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판결이냐면 이미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해찬과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징용에 관한 개인 배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지들이 결정했던 사안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날 이상 야릇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된 음모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쪽이 아니라 그래도 뭐 저쪽은 아닌 김영삼이나 이명박이 정치 위기에 몰렸을 때 느닷없이 반일 카드를 빼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은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느닷없이 말한 적이 있고 MB는 일본에 대해서 일왕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YS든 MB든 이렇게 반일 장사할 때 아주 급작스럽게 해요. 아무 준비 없이. 저들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밑밥을 깝니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지금 반일 히스테리 반일파리 장사를 하기 위한 기획된 밑밥이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김명수를 구속하라. 대법관을 구속하라. 복도 대법원을 빠개버려라.
이게 완전 또 판결입니다. 이미 이해찬과 문재인 본인이 2005년에 징용에 관해서 개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해 놓고 미리 대법원이 밑밥을 깐 겁니다. 저희들이 밑밥 까는 수법을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교순 미선 때 불쌍하게 여중생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여름 무렵까지, 이 무렵까지는 시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때 민정실에 있던 이름 기억해두세요. 유채만이라는 검사가 검찰 사과장으로 영전돼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 사과가 하는 게 뭐냐? 해외 접촉 담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 접촉 담당 실무팀장인 검사 유재만 검찰 사과장이 미 법무부에 대고 뭐를 요청하냐? 재판권 관할 이양을 요청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작전 중 사고입니다. 이라크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군인이, 아프간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군인이 작전 중에 장갑차로 혹은 지프차로 이라크 어린애나 아프간 어린애를 치워 죽었을 때 우리 군인이 이라크 법정에 서야 합니까? 우리 군인이 아프간 법정에 서야 합니까? 이런 개황당한 요구를 정부의 책임 있는 실무팀장이 요구한 겁니다. 이런 사정을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죠. 어련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요구했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거절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물고 뜯습니다. 오만한 미지의 양키들이 우리 한국인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괴난한 거예요.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저희들은. 광우병도 똑같습니다. 광우병 2008년이 터지기 2년 전부터 서울대 교수니 내놓으라 하는 글쟁이들이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광우병이 인류를 덮쳐서 인류를 멸망시킨다라는 무시무시한 가짜책을 씁니다. 2년 전부터. 마지막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 최동욱 검찰입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 박 대통령이 후보 때 불법으로 댓글 조작에 의해서 불법으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댓글 사건 벌어졌을 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있는 특정되지 않은 아이디 수만 개에 대해서 미 법무부에게 어느 IP 주소에서 접속했는지 알려달라고 신청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 법무부 당연히 그거 거절하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칩니까? 불법 대선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덮으려는 미 제국주의 몰아내자라고 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했냐?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인 최동욱이가 한 겁니다. 해당하다고 압박한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획력이 좋아요. 하루아침에 안 공격합니다. 밑밥 깔아서 육해공군 다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지금 반일파리, 지금 반일 히스테리는 언제 시작한 거냐? 무려 10개월 전인 작년 10월 30일 날 시작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법이건 복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바로 그 황당한 폭도 판결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 그때 걔들이 저렇게 겁없는 작전을 세운 이유는 작년 10월 30일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내다바이치고 미국 내다바이치고 김정은이가 손잡고 문재인이랑 손잡고 한반도 전체를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의 간땡이가 부어있던 시점 아닙니까? 그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을 가는 길을 위해서 걔들이 반일 투쟁, 반일 파리, 반일 히스테리 밑밥을 깐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지금 법원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이 판결을 났으니까
하니까 저기 지법, 고법은 강제 집행 판결 때립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거 붙여, 압류 붙여. 그 순간 무슨 일 벌어지지 아세요? 일본이 바로 WTO에 제소합니다. 정상적인 정당한 기업 활동을 자국의 폭도스러운 법률 판단에 의해서 모든 협정을 파괴하고 협정 파괴의 근본을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중재에 설치라는 3조 2항 파괴하고 제3국 중재에 설치라는 3조 3항 파괴하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세계시장 질서 교란 사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WTO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박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해 주세요. 축하한다! 문재인! 너! 한번 망해봐라! 자기 죽을 꾀를 낸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취한 경제, 불화수소, 이름도 힘드네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그 다음에 극자외선 감광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수출 관리를 하겠다는 게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라! 불화수소가 에칭가스가 비싸서 원폭과 사린가스 제조에 못 쓰인다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주세요. 웃기지 마라! 세면 탈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불화수소 4깡통이면 한 깡통에 이만한 25톤짜리 한 깡통에 1억입니다. 4깡통이면은 원폭 원료를 2톤을 만듭니다. 그 4깡통 가격이 운송비 포함 4억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간 벤츠 가격의 6분의 4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비싸서 못 쓴다 그러더니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경제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경제 보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밀무역, 밀수출, 불법 수출이 자행되고 한국 정부가 그거를 관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7.18로 매도될 준비 돼 있죠? 저랑 같이 해주세요. 고맙다! 일본! 수출 관리! 철저히 해주라! 문재인이가 엉터리 짓 하니까 아베라도 수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들이 우리를 7.18로 찍어도 좋고 저들이 우리를 일본 간첩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낙인 찍던